오늘은 21세기를 대변하는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죠. 1인 크리에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뉴욕 키다리쌤 마메나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욕 키다리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하면 좋을까요? 키다리쌤? 통상적으로 네. 뉴욕 키다리쌤이 키다리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 이름이 독특합니다. 네. 키다리쌤이라고. 뉴욕은 알겠는데 네. 키다리쌤 무슨 뜻입니까? 네, 질문 잘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키다리쌤 하면은 키가 큰 사람으로만 먼저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키다리 선생님이라는 동화 속에 그 인물을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남을 뒤에서 도와주겠다라는, 숨은 데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 채 안 됐는데 네, 2년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1천만, 이게 아닙니다. 1,400만입니다. 하루 방문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5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그 모으기 어렵다는 구독자 수가 6만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방송 준비를 하면서 조회수하고 구독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보지는 않은 상태라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해온다는 생각 때문에. 뉴욕 키다리쌤, 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미국에 이민을 오시는 모든 종류의 분들한테 그 이민의 정보, 그리고 미국 생활의 삶의 정보, 그리고 교육,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관련돼 있는 어떤 정보, 이런 쪽을 위주로 제가 컨텐츠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접목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뉴욕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을 가지시려면 오래 사셨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유학으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하다가 또 여기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미국 회사, 그리고 한국 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른 메이저 하시는 일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은지요? 광고 마케팅하고 광고 컨설팅, 기업 컨설팅하고 디자인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주 시청자는 어떻게? 시청자의 층은 현재로서는 이제 초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좀 틀린데, 현재인 경우에는 이제 남녀 성구별로 본다면 6대4, 이제 6이 여성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본다면 30대에서 80대. 미국이 70%, 30%는 이제 전 세계. 뉴욕 키다리쌤을 좋아해 주시는 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나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2년 전만 해도 외국에서는 좀 적었고 집에 계시는 일들이 많아지시는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었지 않나, 어떤 직업과도 비슷하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케팅을 제가 하는 일을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주제 같은 것을 조금 적절하게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는 2년 반 만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죠. 목표는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성과라는 부분을 몸에 배고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목표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죠. 목표치보다는 구독자는 사실 적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죠. 사실 조회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제가 조회수에 더 이제 역점을 좀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비해서는 구독자는 좀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컨텐츠를 이렇게 잡으신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2018년도 12월 달. 네. 지금은 좀 몇 분 되세요. 네, 지금 몇 분 되시는데 미국에 와서 학업서부터 그다음에 직장생활서부터 그다음에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도 다 다녀봤고 제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신 분들 치고도 예를 들어서 뭐 인슈런스 하나라든지 스쿨버스 존에서 스쿨버스에 대한 어떤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굳이 1대1로 이렇게 알려드리기보다는 1대 다수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유튜브는 정말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딱 이유를 두 가지를 드린다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틀리고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나 삶의 지식과 경험이 다 틀리신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오픈을 시킬 수 있다면 드러낼 수 있는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키워드를 치고 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쭉 눌러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개성을 잃게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인기몰이를 하는 유튜버를 보게 되고 편집을 잘하는 유튜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저 그림에 오히려 구속이 되죠. 그런 순간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써가야지 된다라는 성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필드에서는 제가 그 컨텐츠를 먼저 시작을 했고, 뭐 지금 후발주자도 많이 계시긴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후발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에 보면 독창성이라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인기 쪽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보람 있었다고 하는 면이 있다면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맘의 나이에 제가 이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유일한 잡지를 오랜 동안 봐오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초대를 받을 일은 이런 경우 아니면 받겠습니까? 네. 맘의 나이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네, 오늘 뉴욕 기다리 쌤을 이렇게 맘의 나이 TV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초대를 해주셨지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맘의 나이라는 이 잡지가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고 오래된 잡지죠. 벌써 20년이 넘은 잡지이신데 여기서 맘의 나이 TV라고 해서 또 이런 그 스튜디오를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스튜디오를 가지시고 이렇게 촬영 장비도 좋고 또 앞으로 컨텐츠를 가지고 좋은 어떤 앞으로의 한인분들 그리고 미국 생활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시고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 맘의 나이 TV라고 키워드를 치시면 앞으로 좋은 방송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욕 키다리 쌤이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미국 생활에서 필요한 잡지라고 권해드립니다.